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순신 평전 1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외의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좀 의외의 기록을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이 그러니까요. 한번 이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의주까지 쫓겨났던 이제 선조 왕이 이제 그 신하들과 함께 평양성을 되찾게 되었을 때 그 즈음에, 그리고 이제 이 조선 땅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엄청난 기근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근과 역병.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전투 가운데 엄청난 그 처절함, 그리고 막 서로 간의 적대감과 이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외에 이제 그 정상적인 생활이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근과 역병이 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이 와중에 이순신 장군님은 그래도 놀랍도록 잘 버텼다. 근데 잘 버티셨음에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계속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셨음에도 이제 힘드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선 이제 겨울이 되었는데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선조 임금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장계를 보내는 것이죠. 빨리 뒤에 후방을 쳐라, 이제 이런 명령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님도 싸워야 될 때가 아닌 건 아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명령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다라는 이 생각은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님과 백성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이때 이미 한산도 대첩에서 이제 엄청나게 패배한 일본군은 사실상 이제 그 해전을 하려고 할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깊숙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부산포 가까운 쪽에만 정박을 한 상태에서 산 위에 이제 어떤 대포와 철포를 준비시켜서 다가오지 못하게만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은 근데 이제 놀라운 부분이 이제 뭐냐? 그나마 이제 전라도 부분이 그 왜군들에게 짓밟히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군량미가 조금은 여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군량미보다 더 고통을 받으셨던 건 사람 인력난입니다. 인력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선조 왕이 이제 밑에 이제 각 지방에 명령을 내리는데 군인들 자꾸 다 모아서 계속 일본군의 후방을 괴롭히고 저항을 해라, 이걸 계속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관찰사라든가 위에 있는 벼슬이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백성들을 다 이제 차출해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니까 이제 해군에서 이제 데리고 갈 인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장계를 올려요. 그러니까 제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너무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이제 해군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부탁하는 이제 문서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일본군의 포로였던 이제 백성 중에 70인이 이제 풀려나게 돼서 이제 돈으로 거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이 70여 명이 이순신 장군님 밑에 있다가 다시 이제 탈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승리를 하신 이순신 장군님의 부대 밑에서도 어쨌든 배를 다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군량미나 이런 것도 아껴야 되니까 많이 먹게는 못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배를 계속 젓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이게 이제 기록에 판옥선에 한 130명 정도가 밑에 이제 타가지고 이걸 노를 젓고 이렇게 했대요. 그럼 이걸 하면 관절이라든가 무릎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게 무리가 많이 갔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겨울철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무리해서 대선단을 이끌고, 척수는 어쨌든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약 7개월에 걸쳐서 이제 다음 해까지 넘어오면서 거의 봄해까지 걸쳐서 그 위험한 파도를 거치면서 갑니다. 파도가 거칠면 이 배끼리 충돌해서 서로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께서 천천히 이 배를 몰아가면서 조심스럽게 갔고 7개월간 이렇게 헤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본군이 어디 있는지에서 싸움을 걸기도 하고 다가가려고도 했지만 일본군들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척수를 부수지는 못하셨고, 다만 이제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해안가에 그래도 어쨌든 그 한산도 대첩 이후로 적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그 일대로 이제 백성들이 그래도 나름 농사를 짓고 괜찮게 잘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월간 해군을 이끌고 뭐 물론 이제 몇 군데 돌면서 정박을 했지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형태를 유지했다라는 건 이제 대단한 것이고요. 백성들이 먹을 것을 이제 주면서 유지시켰다라는 것 자체도 이제 대단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덕분에 이제 그 전라도와 심지어 경상도의 일부 남해안까지는 적들이 함부로 노략질하면서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 이제 그 백성들이 고마운 마음에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어업 활동을 한 것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님은 7개월간에 걸쳐서 거기서 항해 생활을 하면서 군량미나 필요한 것들을 얻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게 가능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전쟁이라는 게 승리를 한 쪽이라 하더라도 이쪽도 너무 지친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70명이 포로였다가 다시 왔는데 뭐 다시 뭐 탈영까지 하려고 했다는 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님이 젊었을 때 대단히 엄한 모습 보이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나이가 드신 이 상태에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마냥 무섭게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그 탈영을 주도한 이 두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뭐 이제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까지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근데 살림왕이었다. 뭐 좀 웃기게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림왕이었다. 이런 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전라도에서도 그나마 나는 거를 그러니까 조정해서 뭐 인력도 차출해 가고 뭐 군량미도 뭐 이렇게 부대 만든 다음에 차출해 가고 여러 가지 다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도가 직접 짓밟히진 않더라도 여러 가지 막 가져갔다라는 거죠. 조정에서 그렇게 원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순신 장군님은 이제 말도 갖다 바치는 거, 그리고 이제 종이도 이제 그 선조 조정들에 이제 갖다 바치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 시킨 그대로 드리는 게 나왔고, 그리고 7개월간의 대규모의 선단을 이끌면서 이동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규모가 이제 물론 노를 젓고 이런 비전투 이런까지 합쳐서 4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너무 의외고 신기하죠. 이순신 장군님 밑에서도 탈영하는 병사까지 있을 정도로 힘든 훈련과 여러 가지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근데 어쨌든 부대원들이 4만 명이 되었다. 이건 또 웬 또 기적인가 싶을 만큼 뭐 사람을 차출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만드신 것 자체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산도 대첩 이후에 유린당하지 않은 해변가에서까지 어떻게든 사람을 잘 구해서 보살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근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뭐 이순신 장군님은 놀라운 또 이제 살림과 재정 능력을 발휘하셔서 조정에까지 거꾸로 물자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4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좀 되게 좀 충격적이면서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뭐 이런 장군님의 마음가짐 뭐 이런 거 하나만 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살아가도 세상이 정말 많이 평화롭고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